이재명 후보는요,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에 얽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미 피의자로 적시된 이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법카 유용 의혹과 함께요.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영장에도요. 또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대장동 원주민들이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 등을 향해서 형사 고발을 했다라는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개발 사업과 관련한 형사 소송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지하게 큰 부담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재명 그 지사가 이제 후보죠. 식혜를 먹었느냐 막걸리를 먹었느냐가 아닙니다. 뭘 먹은 게 뭐 이렇게 궁금하겠어요. 대장동 사건이 밝혀져야 되고 성남 FC 후원금 관계가 밝혀져야 되고 저렇게 지금 대장동 피해자들이 고소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궁금한 거죠. 대장동 게이트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발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런 거를 먼저 푸는 게 중요하고요. 책임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출마를 또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책임 정치라고 하면은 지난 대선에서 졌으면은 책임을 지고 당분간 사라져 주는 게 책임 정치 아닌가?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이번에 또 나오는 게 책임 정치인가? 책임 정치인가? 네. 정치에 있어서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모든 게 거꾸로인 것 같아요. 이재명 알겠습니다. 후보는. 자,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의 개항을 출마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관심사가 있었죠.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맞상대로 어떤 인물을 내세울 것인가라는 부분이었는데 거론되는 인물이 두 사람 있었죠. 윤희숙, 최원식 전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었는데 의사 출신인 윤영선 당협위원장을 국민의힘은 선택했습니다. 자, 이른바 거물급 정치인 또는 참신한 신인 정치인을 맞상대로 꽂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금 두 번 이 출마했다가 과거에 총선 낙선을 했던 경험이 있기도 하지만 지역에서는 굉장히 오래 이 텃밭을 다진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카운터파트로, 맞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당초 뭐 예상은 뭐 이준석 대표도 나와라 뭐 네.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그래서 좀 약간 의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마 윤희숙 전 의원이 굉장히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론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재명 그 후보가 훨씬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물급이기 때문에 이 구도로 가면 더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그러면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텃밭을 갈고 두 번 낙선한 네. 또 이제 낙선을 오래 하면 또 지역에서는 약간 그 좀 이번엔 좀 도와줄까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부담스럽게 이렇게 내려보내기보다는 네. 차라리 그냥 어떤 지역에서 계속 했던 사람들에게 더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아마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월할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대 후보로. 근데 이제 워낙 계양을 지역이 송영길 국회의원이 워낙 5선 동안 잘 닦아놓은 네네. 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약간의 의문입니다. 선거는 근데 재밌는 게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언제나 이변이 속출되는 드라마틱한 상황도 또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짧게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아주 짧게 얘기할게요. 네네. 이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그 반칙에 대해서 원칙으로 대응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칙의 원칙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일갈해 주셨습니다.